안녕하세요. 사연천하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이를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 사이에게 수년 동안 속아온 사실을 알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딸이 중학생일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딸을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어디 가서 아빠 없는 자식은 티가 난다.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들만큼 공부시키고 싶었고 남들만큼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 좋은 직장도 얻었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처음 딸이 짠 친구를 소개해준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이는 딸보다 4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거든요. 일단은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겼습니다. 처음 회사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고, 그 다음 회사는 사장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을 했고, 그 다음 직장은 또 상사와 맞지 않아서 나왔다고 했어요. 회사를 여러 번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문제가 늘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씀씀이었습니다. 당시 사위는 아직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번듯한 옷에 명품 허리띠와 가방. 처음에는 집안 형편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할부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건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람 같은데. 하지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가 말을 너무 잘했다는 건데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 듣기 좋은 말, 감동받을 만한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호감 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꼭 사기꾼처럼요. 그래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조금 걱정된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진심이었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이는 결혼을 허락해준 제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정말로 결혼 후 사이는 꼭 아들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전구 하나 갈 일만 생겨도 달려왔으며 병원에 갈 때는 기사를 자처했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직장 때문에 자주 병원에 오지 못했는데 사위가 퇴근 후에 매일 병원에 찾아왔고 주말이면 몇 시간씩 옆에 앉아 이야기 상대가 돼주더라고요. 병원에서 주는 밥 맛없다며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오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 사위가 아들인 줄 알았다며 아드님이 정말 효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사실 그땐 저도 사위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였죠. 제가 사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어느 해에는 다낭 여행까지 함께 갔는데요. 사실 저는 평생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평생 딸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즐기셔야죠. 예전에 다낭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무심코 했던 말을 사위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괜한 걱정을 했구나. 동네 사람들도 늘 부러워했습니다. 사이 잘 뒀네. 친아들보다 낫다. 저 역시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이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장모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하길래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싶어서 돈을 빌려줬죠. 또한 딸이 알면 괜히 걱정할 테니 비밀로 해달라기에 딸에게도 비밀로 해주었고요. 사이는 한 달 뒤 정확한 날짜에 돈을 갚았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정말 잠깐 자금이 막혔던 거구나. 그리고 몇 달 뒤 사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이었죠. 그때마다 사이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현아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500만 원을 빌려갔을 때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갔을 때도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러니 의심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갚는 돈보다 빌려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1000만 원 단위가 되어 있었죠. 어느새 제가 사이에게 빌려준 돈은 1억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저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돈이 계속 필요하니? 그러자 사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믿었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계약만 끝나면 정말 다 해결됩니다. 제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3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사이 사업은 좀 괜찮아졌니? 그런데 딸의 표정이 순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저는 당연하다는 말했습니다. 아니, 정서방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그 순간 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정서방 사업 안 해. 순간 저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 정서방 회사 다녀. 사업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딸은 뭔가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서방한테 돈 빌려줬어?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금액을 말하자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중에 아빠 보험금도 있었어?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사이에게 빌려준 돈 중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받은 사망보험금 일부도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함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라고 남겨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사이의 코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건 아빠가 남겨준 돈이잖아.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싸울까봐, 괜히 너의 가정을 깨질까봐 그랬지.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돌아가 사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처음에 사이는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잘못 기억하신 거겠지. 하지만 딸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자 사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은 사이의 휴대폰과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코인이었습니다.
사이는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수익을 노리다가 손실을 보기 시작했죠.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또 투자했습니다. 또 잃고 또 투자하고 또 잃었습니다. 결국 중독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빌려준 돈도 전부 코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이는 저뿐 아니라 딸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딸과 사이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난 뒤 사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도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해결됐어. 지금 빼면 손해야. 이번에만 올라주면 돼. 순간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 보였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나서서 딸 부부 사이를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깨달았습니다. 그날 사이가 말했던 이번에만 올라주면 된다는 말은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죠. 코인 가격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이는 저에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회사, 동료, 친척들 곳곳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드론과 대출도 여러 번 받아놓은 상태였죠. 알고 보니 저한테 갚았던 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은 돈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그날 거실에서 사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투자입도 다 지울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딸은 결국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해. 대출도 모두 공개해. 그리고 엄마 돈부터 갚아. 사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장모인 저에게도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렸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처음 보는 금융앱 하나를 발견했죠. 이상한 느낌이 든 딸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사이는 또다시 코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몰래 제2금융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말입니다. 그날 밤 딸은 아무 말 없이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사이는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코인만 못 끄는 게 아니야. 거짓말도 못 끄는 거야. 사이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마지막이라고 했어. 엄마 돈 가져갈 때도, 친구 돈 가져갈 때도,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도. 그날 딸은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돌아가지 않았죠. 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주도하에 두 사람은 신혼집을 처분했고 재산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이 몫으로 돌아간 값돈으로 제게 빌려갔던 2억 원을 한 번에 모두 갚았죠. 또한 이혼의 책임이 사이에게 있었던 만큼 딸은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냈고요. 결국 사이는 그토록 집착하던 돈도 가정도 모두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죠. 어려서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한 푼 두 푼 성실하게 돈을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말보다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얼마 전 딸은 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